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블로그 마케팅의 첫걸음부터 완성까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가장 기초적인 블로그를 만드는 법부터 키워드, 홍보, 검색 순위 노출, 최적화, 포스팅하는 노하우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단계별로 배워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로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본인을 마케팅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또는 제품을 마케팅한다든지 홍보할 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유튜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는 거기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어요. 이 블로그는 이 장점이 다른 매체하고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블로그의 장점을 알아보면요, 간단한 조작법으로 접근이 쉽습니다.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매체들은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SNS 같은 것들은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하는 것도 처음 하는 사람은 좀 복잡합니다. 가입부터가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 블로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네이버죠. 예, 그 외에도 뭐 다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의 네이버가 한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는 이 네이버가 가장 이제 중요한 블로그의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검색을 할 때도 그렇고 블로그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누구든지 쉽게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작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처음 하는 사람이든 많이 했던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문자와의 소통에 매우 유리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이 굉장히 좀 힘들죠. 왜냐하면 영상이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댓글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통이 좀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는 이 블로그만 한 게 없습니다. 소통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즉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고정적인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SNS도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S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보가 휘발성이죠. 예, 한번 올리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주로 핸드폰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앉아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소통하는 건 좀 힘들다고 봐야죠. 예, 관심도 이제 좀 휘발성이에요. 예, 잠깐 관심 가지고 바로바로 나가버리니까요. 자, 그런 방면에 이 블로그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야,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린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업체 같은 데서 연결이 돼서 온다든지, 또는 거래처를 발생시킬 수 있다든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리뷰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어요. 컴퓨터 관련 부품에 대해서. 근데 이 컴퓨터 업체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아주 내용이 좋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홍보 담당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연봉도 충분히 받고 그렇게 해서 취직해서 다니시게 됐는데, 이런 비즈니스 기회뿐만이 아니고 뭐 취업의 기회라든지 뭐 재취업의 기회라든지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 주체의 전문성에 대한 어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리뷰를 쓰게 됩니다. 리뷰를 쓰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을 좀 더 세밀하게만 써준다면 이것을 보는 구독자들은 굉장히 이 사람의 전문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산다. 근데 여기에 리뷰에 모니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리뷰를 써놨으면 이 사람이 모니터를 살 때 이 블로그의 글을 굉장히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뷰티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얼굴에 자꾸 잡티가 나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그 블로그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세밀하게 있었지 하면 이제 그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쪽으로 진출한 분들도 많죠. 이 블로그 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독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문성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그 포스팅에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노력 없이는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새 일반적인 업체들도 보면 블로그를 하나씩은 다 운영을 합니다.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업체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소개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죠. 홈페이지보다도 오히려 블로그가 더 요새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막기 위해서 상단 노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없애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홍보 채널을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는 아예 홍보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속았네 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리고 요새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조금 식상하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여지까지 쭉 나온 것들로 봤을 때는 이 홍보 채널은 블로그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국내 한정적인 게 되겠죠. 해외까지 하시려면 뭐 유튜브를 또 연동을 시키고 해외 블로그를 또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주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블로그 내 컨텐츠의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의 분류가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 채널 목록 같은 데 가서 이제 한꺼번에 묶여 있다든가, 초기 화면에서는 이게 다양하게 채널 분류가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채널에 들어와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NS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거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블로그는 체계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므로써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야별로 찾아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카테고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첫째 화면에 들어왔을 때 카테고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뭐 쭉 인디자인 이렇게 쭉 나오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를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오피스 해서 그래픽을 눌렀을 때 그래픽 하단에 또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이 뜬다든지, 오피스 누르면 오피스 하단에 뜬다든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다른 매체에 비해서 방문자가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일단 한번 들어오면 빨리 감기가 안 되죠. 유튜브 같은 거는 빨리 감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SNS는 긴 거를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넘겨버리죠. 자, 그거에 비하면 일단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와 있다면 자세하게 하나씩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도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요게 머문 시간에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블로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